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어제 악재는 좀 악재가 많다. 그래서 단기적 강한 것들로 대응하고 기본적인 시장은 묻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오늘 시장 전부터 국채금리가 그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도 오르고 다 오르면서 환율이 또 치솟아 올랐고, 그러면서 좀 시장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헝다그룹의 그 얘기, 그 다음에 미국의 디폴트 얘기, 그는 채무 불이행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악재로 남아있죠. 남아있고, 자, 그 오늘 이렇게 좀 장중에 보시면 많이 공포스럽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한 매수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거 빨리 좀 소통하면서 더 편안한 주식 하려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야 되겠죠. 저희 동료분한테는 바로바로 그 아침에 매수나 매도 포지션이나 큰 틀의 시장의 흐름은 전달되는데, 유튜브는 좀 후행성이 강하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고. 자, 보시면 또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게, 아시아 증시인데 홍콩 1.2% 상승, 중국 0.54, 그 다음에 일본 약보합, 한국 폭락. 참 그렇죠. 진짜 참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진짜로. 그죠? 자, 지수만 보면 우리나라만 들을게 힘드니까. 들을게 힘드니까. 그리고 자, 이제 보시면 코스피 지수 보시면 말씀드렸던 여기 3100포인트가 여기 추세에 이기지 못하고 하락했다. 하지만 반대로 다시 3050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또 좀 심하게 좀 밀린다고 해도 여기 정도, 2900포인트 정도, 2980포인트, 예전부터 언급드렸던 포인트 지수대입니다. 예전에 혹여나 공포가 심하게 온다면 298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된다 했던 구간인데, 단기적으로는 3100포인트는 내줬기 때문에 3050포인트 정도 봐주면 됩니다. 봐주면 되고, 추가적,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추가 신규 매수 들어가더라도 3500 3060 구간에서 아니면 2980 구간에서 1차, 2차 2980 구간이 마지막 매수 자리라고 보여요. 이게 뭐 예측이지만 지금의 시장의 악재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들이 자, 매수를 눌러야 된다는 이유가, 시장의 악재가 정말 해결 안 될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뭐 해서 테이퍼링이 빨라진다. 테이퍼링 얘기 얼마 동안 우려 먹어야 되는데요. 다 이미 반영하고 빠지고 했잖아요. 반영하고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테이퍼링 얘기도 계속 나왔던 것이고, 정말 시행되고 뭐 하고 정말 그 2년, 3년 이게 장기적 싸움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락시킬 만한 재료로는 이미 써먹었잖아요. 써먹었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미국 증시는 뭐 그렇다고 빠졌고 상해나 일본은 빠졌냐고요. 다 이미 다시 고점 다 뚫어놓고 조정 중이고, 우리는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만 되게 싼 거고, 근데 우리나라 그 증시가 다시 매수 기회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또 재료가 있죠. 중국 헝다그룹에 대해서 단기적 리스크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직접적 타격이 가기에는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잠깐 지나갈 것이다. 미국의 채무 불이행은 되게 디폴트 현상이 일어난다 해도, 일어나면은 이거예요. 일어난다고 하면 2980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일어나면은 더 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또한 해결되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올 것이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거기에는 이제 10년, 이번 10월 달에 또 되게 중요한데, 9월을 안 좋았고 8월 안 좋았고 계속 안 좋아서 7월 뭐 좋았고 언제 좋았나요? 근데 10월 달, 11월 달부터 10월 달부터는 좋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바닥 잡고 꺾어 올려주는 구간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11월, 12월은 한번 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3200 아니면 3200, 33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랠리 또 한번 펼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해결될 악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본격 위드 코로나가 돼요. 왜냐? 이제 그 2차 접종 백신까지 맞는 사람이 뭐 예측으로는 한 70%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고, 정말 전 국민이 백신으로 함께 극복하겠다라는 포지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코로나로는 빠질 거 없다 얘기 드렸죠. 코로나 악재로는 주가 하방에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또 추가 얘기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수급은 약할 겁니다. 바이오가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견인되고 했다면, 바이오는 좀 약해요. 시장에 비해 계속 항상 약해요. 그래서 바이오를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에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구간이니까 바이오를 좀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를 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뭐 종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코스닥 보시면 오늘 여기 121선 정도
조금 닿으면서 끝났고, 여기 중요한 부위를 하루 만에 이탈했죠. 2% 급락이 나온 거죠. 급락. 그러니까 참 진짜 뭐 다른 나라 증시 아닌데 우리나라만 이래. 참 정말 진짜 그렇죠. 짜증나네요 진짜로. 하지만 자, 바닥 다시 잡고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약할 거라고 하면 그 수급이 다시 세기는 쉽지 않지만, 솔직히 이렇게 올랐을 때도 바이오 빼고 다른 게 오른 거 없잖아요. 뭐 반도체 소부장이 올랐습니까? 뭐 다른 그 코스닥 종목 그 시총 적은 것들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번에 빠지고 다시 오를 때는 그런 애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애들. 바이오보단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바이오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수가 이렇게 쫙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요 상승 안에서도 충분히 못 갔던 것들, 반도체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서서히 끌어올리는, 이렇게 서서히 끌어올리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코스피 200도 보시면 코스피 200이 확실히 센 거죠. 코스피가 확실히 세요. 그러니까 차트만 봐도 단기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약해서 못 간 건 있지만, 하방으로 갈 때는 코스피가 시장보다 강하죠. 시장보다 강하고 코스닥보다 확실히 강하다. 코스닥은 좀 안 좋다고 얘기 드렸죠. 코스피보다 안 좋다, 약하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다 나오잖아요. 그 그림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2차 전지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또 많이 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시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고, 일단 자, 저가 매수 포지션으로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될 때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종목 갖고 왔는데 달러 오른 거 한번 체크하게 해볼게요. 달러 보면 이게 뭐 하루하루 지워져 버리네. 자, 보시면 여기 여기였죠. 여기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제는 그 국채금리와 함께 고점 갱신이죠. 종가상 고점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누누이 또 얘기 드리지만 이 달러 그 환율의 이 추세는 죽지 않았다. 그런데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이 아니죠. 얘기 드렸죠. 매도 포지션이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오르곤 있지만 다시 좀 중장기로 보면 하방을 예견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급등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는 안 빠지는 것도 있어요. 많이는 안 빠지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얘기 드렸죠. 위드 코로나가 되면 방어될 거고 환율 좀 내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국채금리 오르니까 뛰어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방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을 내팽개치고 힘들게 하는 건, 우리나라 힘들 때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힘들고 뭐 할 때 정말 지탱해 줘야 되는 금융투자나 연기금 하는 진짜 이 양아치들 하는 습성을 보시면 더 진짜 외국인의 매도보다도 여기 나와야 돼요. 외국인은 근거라도 있어요. 뭐 환율 오르니까 손해니까 판다라는 근거라도 있어요. 금융투자 연기금 보세요. 정말 진짜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할 말 없을 정도의 그냥 더러운 패턴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생명 보시면 하나생명을 갖고 왔는데, 이거 왜 갖고 왔나 싶으실 거예요. 자, 하나생명을 제가 이거 되게 오래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2012년 작년이죠. 작년 말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때예요. 방송 노래 보시면 나오는데 뭐 굳이 뭐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거 일단 추천드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 자, 오늘 추가한 게 이겁니다. 오늘 새롭게 차트 2개 그어놨죠. 말씀드린 대로 제 거 이제 보시면 대충 흐름 나오실 거예요. 여기 3,400원, 여기 3,500원, 요 정도가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단기 생명선. 그러니까 시세가 이렇게 가려면 지켜줘야 되는 금액이 3,5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 그래서 3,500원짜리 언저리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괜찮다. 근데 좀 지표나 모든 수급적으로 어떻게 좀 상승 에너지가 좋은 기운이 남기 때문에, 자, 요거죠. 지금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염려 나오고, 어차피 테이퍼링 된 다음에 한다 그러면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아니라, 자, 큰 상승 이후에 보시면 큰 파동이 하나 나오고 조정 구간 거치고 다시 한번 쭉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천천히 나올 수 있다.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저가 매수해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제 좀 이게 좀 시장과 반대로 좀 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잘 지금부터 보셔야겠죠. 지금부터 보시되, 자, 잘 보셔야 되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목표로 보시지만 좀 충분히 우상향한다면 가질 수 있다.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맞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그 금융주보다
보험주 아니면 뭐 화재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른 상승이 나올 겁니다. 빠르게 견인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융주 금융 은행권보단 또 증권주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증권주는 얘기 드렸는데, 자, 영업이익이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김리 인상에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증권주 또는 영업이익이 정말 뚜렷하게 안 좋았던 것들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생명보험주나 화재보험 같은 것들의 섹터가 은행주보단 훨씬 좋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지속적으로 당분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하나생명 섹터 전체도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이제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어요. 나와주고 있고, 보시면 얘도 단기적으로, 이건 좀 이게 단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 여기 금액대 여기 보시면 여기 한 24,200원 정도,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탈하면 좀 힘들 수 있다 해서 요게 이 종목의 생명선이고 단기적으로는 그 지금 금액대 구름대 정도, 단기적 좀 이렇게 상승이 계속 견인된다 그러면 24,500원 정도 지금 금액대 정도에서 담아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안 좋은데, 또 반대로 그 양아치, 이게 개인은 좀 꺾이고 양아치 기관들이 이렇게 올리고 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긴 올라가니까 보긴 봐야 되는데, 참 얘네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정말로.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보시면 이런 거는 분할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오늘 어제 시간에 4% 정도 올랐다 얘기 드렸고, 보시면 이런 거죠. 장이 안 좋을 때도 저가 보면 1.4%까지 빠지잖아요. 빠지고 안 좋았다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조금 편하게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형주 수급, 그러니까 대형주죠. 얘는 대형주인데 얘기 힌트를 좀 드리긴 했어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2차전지도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단기적으로 보면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보면 2차전지 딱 보면 그 LG화학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대형주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소형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안 좋다. 이거 보이시죠? 근데 반대로 또 보시면 소형주들은 다 갔고 대형주들은 못 갔죠. 그러니까 완성형 것들은 못 간 것들이 있고, 다 못 간 이유 하나밖에 없죠. 물적 분할한다 그러니까. 세계 3사가 있는데 LG와 물적 분할한다 그러지, 이노베이션 물적 분할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런 거 말 그대로 외인이 들어오는 시장이라면 그런 걸 봐야 됩니다. 대형주 위주의 시장, 그러니까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하니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렇고 기아 언급 안 드렸죠. 계속 안 드렸어요. 계속 안 좋으니까 얘기 드렸죠. 여기서 대응 하다가 이만 여기 열어놓고 좋다, 예전에 다시 금액 보자 하고 열어놨어요. 그리고 안 봤어요. 안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다시 보자고요. 이제 하락 오니까 좋다 이겁니다. 하락 오고 폭락 온다. 그 기아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죠. 개인 주주분들한테 관심 많고 좋은데, 왜 자꾸 이게 분명히 한 8월 9월 갈 것 같았죠. 반도체 수급 공급난 이랬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이제 좀 괜찮다 생각했던 시기가 갑자기 딜레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주가 갔어야 돼요. 이때는 좀 고점하고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추가 하락이 나와버렸죠. 델타 변이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그랬다. 근데 다시 또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또 봐야 되는 이유. 이제 자, 전체적 차트 금액으로는 이게 3중 바닥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안 좋아요. 현대차가 뭐 다 안 좋죠. 안 좋은데 이젠 또 봐야 돼요. 다시 얘기 드리죠. 안 갖고 있잖아요. 제 채널에서 자동차 섹터 갖고 있던 건 단기적으로 명신사를 이런 거 단타만 보고 3기 이런 것만 좀 봤었고, 안 갖고 있잖아요. 저는 추천드린 적이 없으니까 저도 안 갖고 있고, 이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봐서 자, 다시 한번 저점 매수 들어가야 된다. 왜냐? 아까 얘기 드렸던 거 힌트가 있는데, 위드 코로나 얘기 드렸죠.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고 10월부터 위드 코로나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반도체 공급난 안 됐던 것들도 같이 좀 이제 공급 해결의 시간으로 지속되면서 해결돼 가고 있는 문제고, 소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자동차 소비가 살아나고, 솔직히 소비가 그렇게 안 좋았던 적도 없어요. 그냥 주가가 못 간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를 대비해서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동차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고, 아까 얘기 드렸죠.
소형주보단 대형주. 그리고 SDI 예전에 보유했다 얘기 드렸잖아. 얘기 드렸죠. 제가 보유했었고 60만원 깨지면 정말 마지막 담겠다 했는데 60만 안 깨지고 막 이렇게 흐지부지 60만에서 지지받고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 버렸고 가버렸고. 자 보시면 상승 나가고 상승했었고 이제 조정이죠. 조정 구간이죠. 지금 조정 구간인데, 자 지금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대 딱, 그러니까 지금 딱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이 지켜주면 가장 이상적인 조정 구간. 그래서 지금 여기 금액 보셔야 돼요. 71만원 70만원 여기 금액대, 여기 금액대가 어떻게 보면 최적의 매수 자리가 아닌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의 여파에 따라서 추가 과대 낙폭이 나온다면 더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SDI 같은 건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흐름 좋고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말 그대로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 그러니까 SDI가 그나마 대형주 중에는 분할 이슈에 대한 없으니까 시세가 나와준 거고, 이 친구도 사실 다른 그 LNF나 에코프로인 같은 거 보면 얘 100만원 넘어야 돼요. 100만원 넘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맨날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쌀 때 담아 놓으셔야 돼요. 싸고 안 갈 것 같은 재미없는 구간에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SDI 꼭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고, 이노베이션도 할 말이 많죠. 그러니까 지루해 하시면 안 돼요. 힘든 장에. 이렇게 보시면 이노베이션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노베이션, 그 SDI는 제가 보유했기 때문에 얘기 안 드렸고, 저가 매수를 볼 수 있는 건 이노베이션 얘기 제일 많이 드렸고, 금액까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 번도 이렇게 바꾼 적이 없어요. 1차, 2차, 3차 끝. 그죠? 그래서 관심 없는 분은 2차 구간에서도 해보시고, 뭐 여기 구간 때보다 여기 빠지면서 봤기 때문에 여기 두 개였죠. 두 개에 많이 머물러 있었고,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요 사실 구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매집하시라 그런 거죠. 어차피 간다. 얼마나 간다든지, 못해도 얘도 못해도 분할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못해도 30만원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형주 수급이 약하니까 못 갔는데 결국 가잖아요. 이렇게 가고 좋은 흐름 나와주잖아요. 외국인 갑자기 소리 없이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은 또 여기서 팔고 있을 거예요. 팔고 있겠죠. 안 좋고 힘드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비로소 주가는 가요. 그래서 사실 2차전지 얘기 드리면 또 그게 있는데, 자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한데 한번 보자고요. 자 2차전지 보시면 LNF만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임, 제일 잘 간 에코프로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거 보시면 답 딱 나옵니다. 수급 잘 봐야 돼요. 개인 보유량 보이시죠? 예. 이거 진짜 이게 그래요. 2차전지를 이때 추천드렸는데 장기 보유예요. 장기 보유. 근데 시장이 힘드니까 개인이 안 갖고 있으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개인이 안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은 2차전지 에코프로면 판 적이 없어요. 판 적이. 개인은 자꾸 개인이 2차전지 시세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2차전지로 이번에 대시세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저희 개인들은 없다고요.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먹어봐야 짧게, 이게 상승분을 보면 2배, 3배, 4배, 5배인데 사실 먹은 거 해봐야 뭐 15% 단타, 20%, 50%, 많이 먹어봐야 5, 60%였어요. 그나마 여기 구간에서 따라타가지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누린 상승이 요게 다예요. 요게 이 상승을 못 누렸다고요. 아무도. 사고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개인 매물 던지니까. 개인 매도 다 받아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이차전지는 계속 봐야 되는 섹터예요. 어차피 또 많이 눌려 좀 봐야겠죠. 이제 LNF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자, 개인 보유량 늘어나고 있죠. 다시 외국인 보유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개인 매수량이 쭉쭉쭉 올라가면 주가는 쭉쭉쭉 다시 눌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코프라임은 좀 이게 다르지만 그렇다는 거죠. 보시면 첨보도 그럴 겁니다. 첨보도 마찬가지예요. 첨보도 제가 거래했던 종목이죠. 이제 물량 나오고 있잖아요. 개인 보유랑 그렇고. 그러니까 개인 보유 늘어나니까 주가가 에코프로면 이런 거보다 못 가죠. 못 가죠. 상승이 더 적긴 한데 얘도 만만치 않게 갔단 말이죠. 저도 여기서부터 추천드렸고, 이때 매도,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또 매수 얘기는 드렸어요. 여기도 매도 의견 여기서부터는 얘기 안 드렸는데 매수 얘기까지 드렸다고요. 그러고 나서 보유해야 된다. 근데 보유 못하니까 이렇게 정말 이 구간 보시면 이 구간에 개인들은 수익을 낸 사람이 없고 다 이미 팔았다니까요. 이미 팔고 안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급의 답이 나오겠죠. 개인이 갖고 있으면 주가 못 가요. 못 가요.
한번 눌렸다 가는 거예요. 빠지면서.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보면 마찬가지 다시 보면 외국인이 올리고 있죠. 개인이 파니까. 그래서 개인이 매도가 이제 이게 되게 지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 털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고가 갱신하고 뭐하고 일단은 고가 치러 갈 거란 말이죠. 여기서 다시 눌릴지언정.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비중을 줄여가는 건 나쁘지 않지만 전체 매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전체 매도하지 마시라. 기관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기다림에 수급을 체크하시면 답이 있다. 답 나오죠. LG전자 딱 답 나오죠. 제가 얘기 드렸죠.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안 좋다. 그러니까 저가 3번 얘기 드렸고, 이 종가 깨지면 후퇴 얘기까지 드렸어요. 이 종가 깨지면 좋다. 이 금액에 베팅 해보고 안 되면 바로 0.1%든 1%든 이탈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최적의 매수거나 하락의 시작에 대해 얘기 드렸어요. 많이 얘기 드렸어요. 많이. 요때도 얘기 드렸지만 많이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보시면 탑 나오잖아요. 왠지 아세요? 개인 수급 때문에. 개인이 자꾸 사니까 뭐하러 이 많은 개인의 물량을 다 가지고 외인이나 기관이 이걸 같이 주가를 올리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안 올리는 거예요. 올릴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와중에 개인들이 갑자기 하락 속에서 매도 판다. 그럼 그때부터 바닥 잡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꼭대기, 개인의 매수 꼭대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예전부터 또 얘기 드렸던 거, LG전자가 저 진짜 그 가장 좀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LG전자 장기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얘기 드렸어요. 자꾸 얘기 드리는데, FK 자꾸 얘기하셔서 안 파시는데,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17만원대 팔고, 일단 박스권 매매를 하시라고 그랬죠. 13만원 팔고, 17만원 팔고 사고 해라.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 드렸어요. 공매도도 많고, 공매도 이렇게 못 갈 것 같고, 이거 지금 꼬리 달고 안 좋다. 여기에서는 비중 줄여라. 평균가도 그분은 높지 않으세요. 딱 13만원 초반이란 말이죠. 얘기 드렸어요. 이거 일단 털고 가라. 털고 줄여라. 줄이고 재매수해라. 말 안 들으세요. 1%도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손해가 많아지고 힘든 거예요. 자를 땐 잘라줘야 된다니까요. 추세 하락 꺾였잖아요. 시장도 지금 안 좋고, 내일 또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14만원이 저항이 돼요. 이제 저항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등하더라도 다시 꺾일 수 있어요. 왜냐? 하락 진행 중이니까.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금액대 12만원 정도나,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왜 LG전자 안 사냐? 저는 12만원쯤 오면 생각해 볼게요. 그게 적정 주가가 아닐까였던 거고, 애플카가 정말 가고 날아가고 했다면 이렇게 주가가 빠졌겠습니까? 그것도 지켜 봐야 되는 거고, LG전자만 보면 영업이익의 그 성장률, 이게 성장률이 멈추면 주가는 못 가요. 성장률. 그러니까 영업이익 2조, 3조, 4조 이렇게 매년 늘어야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근데 LG전자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종목이죠. 완성형 종목이에요. 하지만 14만원, 15만원, 17만원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2만원 정도면 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싸지고 있다. 이제는 적정 주가에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한 번씩 볼게요. 그다음 GS. 어제 추천드린 거죠. 단기 종목. 여기 올려주는 게 의미 있는 금액이다 얘기 드렸고, 바로 오늘 올려줬어요. 올려줬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면서 오늘 거래하셨던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하면서 여기 기준 이탈 안 하면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죠. 맞기 때문에 직장인들한테 맞다고 얘기 드렸고, 빠르지 않지만 괜찮다. 보시면 개인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개인의 매도,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상승. 말 그대로 GS 같은 경우도 종목의 흐름 보면 되래요. 흐름 보면 더 좋아요. 왜냐? 되게 느린 종목이기 때문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물려오는 금액이 올라오면 매도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신규 매수보다 매도의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좋을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수급 잘 체크하면서 보자고요. 그 다음에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얘도 예전에 추천드렸어요. 여기 금액대 보자 했는데 좀 느리게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또 오늘 장이 안 좋은 것 함께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얘가 이 종목이 여기 금액을 지켜주는가를 보시라는 거죠. 여기 금액. 자, 여기 항상 지지받았던 자리인데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여기 금액대 한 5,400원 정도, 5,400원 정도가 멈춰주는가 꼭 체크해 보시면 또 저점 매수 가능하고, 또 반대로 LG전자처럼 이탈하면 안 돼요. 종가상 5,400 이탈하면 안 되는 생명선입니다. 하이로닉의 생명선.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오 섹터 안 좋고 그쪽 섹터 보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얘기 드렸죠. 어떤 종목이고 섹터고 중요한 건 추세와 수급이다. 얘기 드렸는데, 자, 외국인이 이 차트의 주범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차트대로, 수급대로 차트가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자, 개인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특징은 이겁니다. 기관이 물량을 다 받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하락 속에서도 기관이 물량을 받아간다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급 체크, 이건 외인의 지속적 매도면 더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기관이 계속 물량을 받아가기 때문에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거 맥점만 잘 잡으면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 네트워크가 어제 추천드렸는데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자, 보유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촉이 지워지긴 했는데 요 금액대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봤어요. 정확하게 한번 돌려보면 뭐 하겠지만, 이게 이제 구름대 정도는 멈춰주게 했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정도 금액이, 오늘 요 정도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정도 이렇게 두 개 잡아드렸고, 자, 사만 엑터스는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생명선, 3200, 여기가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3260원 정도 여기. 그러니까 오늘이 여기서 멈춘 거니까, 혹시나 이제 제가 제 거 보고 단기적 담으신 분도 여기 이탈 안 하면 홀딩 맞아, 여기만 이탈 안 하면 홀딩 하는데, 여기 이탈하면은 또 한번 내려갈 수 있다. 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친구는 장기적으로는 횡보로 박스가 전환되긴 했지만, 아직은 단기적으로 하방의 에너지가 강했던 종목이다 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요렇게만 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추세만 봐도 하락 추세의 종지부는 찍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천드린 거고, 여기 금액 요렇게 요 추세대로 본 겁니다. 추세대로 보고 단기적 매물 소화 과정과 여기 생명선만 지켜주면 괜찮다라고 보는 게 사마 네트워크였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지켜볼게요. 그다음 마지막 손오공이고요. 어제 추천드렸죠. 얘는 금액 기억이 나요. 2780원 정도 얘기 드렸어요. 2780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이탈 안 하면 괜찮다. 요 정도가 생명선으로 보는 금액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자, 여기가 생명선이다. 그래서 오늘 생명선은 지켜줬죠. 그러니까 얘는 단기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또 빠질 수 있고, 아니면 소량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고 하면 또 구간은 나와요. 괜찮아요. 얘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2, 3차 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가져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 개인의 오늘도 시장 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외인은 조금 사고, 개인은 팔고, 기관은 관망, 딱 그 포지션대로 이제 했는데, 얘는 특징이 이거죠. 특징이 이거예요. 이거 그 단기적 상승에서 추세 전환하려는 노력의 시도에 거래량과 캔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적은 하락, 이쁜 조정, 하루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금액 이게 분할로 가져가셔서 좀 가져가실 분도 괜찮고, 단기적 정말 초단기로 보고 안 좋은 장속에 단타적 성향으로 보신다면 지금 금액 이탈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힘든 장, 힘들지만 또 항상 공부하면서 시장 이겨내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앞으로 미래 우리의 주식시장에 또 도움되는 그 것들이니까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 눌러주세요. 빨리 커뮤니티 활성화해서 실시간 대화도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하루 안 좋은 장 속에 고생하셨고,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